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스마트 치과 의원 김종효 원장입니다. 지난 10월 말, 그러니까 2019년 10월 말에 보험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소개를 하고 또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YTN 10월 29일자 기사고요. 기사 제목이 건보 임플란트 시술 불만 증가 병원 선택 신중해야입니다. 자, 헬스조선에는 치과 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잇따라 미리 알아야 할 8가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에도 임플란트 시술 불만 증가세 부작용 발생 54% 최다가 기사 제목이었고요. 연합뉴스 TV 10월 30일자로 건보 임플란트 불만 증가 병원 바꾸면 추가 부담 같은 제목으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SBS, CNBC 비즈플러스에 나온 방송 내용도 조금 빨리 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시술을 받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소비자 불만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66건으로 전년보다 65%나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췄는데요. 이에 따른 시술 환자가 한 해 57만여 명으로 44%나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 사유로는 부작용 발생이 84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병원이나 치료 내용 변경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말하는 겁니까?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빠진 빈자리에 인공치근을 심은 뒤 고정 작업을 하는데요. 탈락 현상이 불만사항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입안에 장착된 고정체나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잦은 겁니다. 이외에도 염증이나 교합 이상 등의 부작용 피해도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단계별 진료비와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과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보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어서 비용 부담이 줄면서 시술도 늘어나고 따라서 불만을 가지는 환자들도 같이 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 매체들에서 기사들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7월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본인 부담금 50%로 시작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39만 8,320명, 2017년에 57만 4,100명, 그리고 2018년에 58만 2,837명이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1인당 2개까지니까 사실 임플란트 개수로 하면 훨씬 더 많아질 테고요. 하여튼 해가 갈수록 점점 보험 임플란트 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하고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사례도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에 나온 그림인데요. 자, 불만 건수가 보니까 2017년에 40건, 그리고 2018년에 66건, 그리고 2019년은 6월까지, 그러니까 반년에 5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9년에는 1년이 아니고 6월까지, 반년에 50건이니까 12월까지 하면 1년이 지나면 더 늘 것이다 하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2016년에 약 40만 명, 2017년에 57만 명, 그리고 2018년에도 58만 명 이상이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2017년부터 19년 6월까지,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소비자 불만 접수된 건수가 156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불만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156건을 사유별로 한번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
약 54%로 가장 많았고요. 병원을 변경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16.7%인 26건이었습니다. 치료 내용 변경이 약 10%인 16건이었고요. 자, 부작용 발생 84건은 탈락이,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보철물이 빠지거나 하는 그런 탈락이 47.6%로 40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염증은 18건, 21.4%에 해당이 되고요. 교합 이상은 13.1%인 11건, 그리고 감각 이상은 9.5%인 8건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2개까지 적용되는 보험 임플란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임플란트는 1단계 진단, 2단계 수술, 그리고 3단계 보철로,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묶음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동시에 차례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보험 임플란트 하는 것으로 치과 병원이든 의원에 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병의원 간 이동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치과에서 시작했다가 다른 치과에서 이어서 치료받고 하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또한 임플란트는 보험이 되지만 임플란트를 하려고 보니 필요한 고리식, 상악동 고리식 같은 이른바 부가수술들이 비급여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플란트 외에 별도로 비용을 추가해서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환자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하는 저희도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겠고요. 자,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치과에서는 이런 부분 설명을 잘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소비자원 보도 자료로 돌아가서 보면, 자,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을 분석해 보니까 병원을 변경하는 데 불편하다 하는 것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어떤 치과 병원에서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로 등록을 딱 하고 1단계 치료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그 병원에서 수술, 보철 이렇게 3단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환자가 변심을 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개인 사정으로 보험 임플란트 치료 중에 치과 병의원을 바꾸려면, 변경하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만약 꼭 바꿔야 되는 경우라면 환자는 처음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등록한 치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70%가 되거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니까 나머지는 공단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단이 부담하는 70%만큼의 진료비를 시작했던 병원에 추가 납부를 하고 건강보험 적용 취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를 요청을 하고 행정 처리가 완료가 돼야 환자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보험 적용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보험 임플란트 치료 받을 때, 병원 정할 때 신중히 정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하면 그곳에서 치료를 끝내야 되고, 만약에 옮기고 싶더라도 보험 적용을 계속 받으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또 환자가 부담해야 될,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국소비자원 보도 자료에는 여러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도 자료는 공개된 거니까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소비자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는 소비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3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등록 이후에 개인 사유로 인한 의료기관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의료기관 변경 전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보험 적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치과를 바꿔서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1단계에서는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하면 관련 서류가 행정처리가 또 돼야죠. 그래서 이 행정처리가 완료돼야지만 다시 보험 적용 진료가 가능하게 되니까 비용이 더 드는 거는 물론이고요. 진료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료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인의 치아 상태, 치료 계획,
부작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추가 진료비 같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입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적용되는 환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자신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지 혹은 복용하고 있는 약 같은 것들, 이런 병력을 치과에 정확하게 고지해야 되고, 또 의료기관의 치아 상태 및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서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리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또는 상악동 고리식으로 불리는 이런 부가 수술들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임플란트 치료 외에 추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환자하고 치과의사 간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하셔야 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설명을 충분히 잘 듣고 그리고 잘 이해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면 상담 받을 때 배우자나 자제분들 같이 가셔서 설명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적용은 만 65세 이상 1인당 2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서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하고 난 뒤에 치아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임플란트 사후 점검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철물을 딱 낀 순간으로부터 3개월인 거죠. 자, 이상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매체에 나온 기사 그리고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 올린 것이 제 채널에 여러 있습니다. 아래 더 보기에 링크를 적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제 영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이제 치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